자, 저번 학교 교재 한번 보시면요. 학교 교재 찾았어요? 학교 교재? 거기 학교 교재 보시면 학교 교재 6페이지. 물질의 상태와 용액 6페이지. 봅시다. 그래서 여기 페이지. 이거 찾았어요? 이거. 건이야, 여기 찾았어요? 여기? 자, 거기 어떤 문제 나오냐면 그 예제에 20도씨에서 N2 가스의 RMS 스피드 구하래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구할 수 있겠어요? 상무씨 할 수 있겠어요? 이거 이번 시험에 이거 비슷한 거 나온다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완전 중요해. 이거 꼭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RMS 스피드를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자, 수식이 3RT 나누기 M 그 다음에 루트 이렇게 계산하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3 곱하기 한 다음에 상복씨 R이 얼마예요? 바로 8.314 그 다음에 줄 켈빈 몰 이렇게 되고요. 온도는 그 20도씨니까 273도에서 293 켈빈 이렇게 써주면 되고, 분자량 얼마예요? 분자량 얼마예요? M 자리에 뭐 넣어야 돼요? 분자량 뭐 넣어야 돼요? 자, 뭐 넣어야 돼요? 상무 분자량 뭐예요? 잠시만요. 분자량 얼마예요? N2 분자량 얼마예요? 이거 얼마냐 빨리. 아니, 이런 걸로 시간 끌 거예요 빨리. N2 분자량 얼마예요? 뭐라고요? 질소 원자량 얼마예요? 원자량 14거든요. 그럼 분자량 얼마예요? 28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바꿔야 돼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돼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 10의 세제곱이요? 이 28에 그냥 원래 28이라고 하면 단위가 뭐예요? 그냥 단위가 그램이에요? 그램 퍼 몰이죠. 근데 그램을 뭐로 바꿔야 돼요? 킬로그램으로 바꿔야 된다고 했죠. 그럼 여기다 뭘 곱해줘야 돼요? 이렇게 곱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를 루트를 취합니다.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자, 둘 다 해보세요 빨리. 해보세요. 계산기 두드려보세요. 자,
계산기 툭툭 두드려봐요. 얼마? 510? 510? 네. 자, 대략 어느 정도 나오면 되냐면 400에서 한 500 근처 나오면 돼요. 단위는 뭐가 나올까요? 단위는 미터 퍼 세커예요. 이 문제를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자기 교재에 실었다는 얘기는 여기에 들어가는 이 단위 변환에 대해서 교사가 시험에서 묻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꼭 계산할 수 있어야 돼. 성목 계산 나와요? 얼마 나왔어요? 얼마 나왔어요? 계산기 안 가져왔어요? 학교에 계산기 있어요? 계산기 들고 다녀야죠. 얼마 나와요? 자, 요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거기 이제 하나 알아둘게. 맥스웰 분포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맥스웰 분포 잠깐만 설명을 좀 하면,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내 교재로 이제 3.2 맥스웰 볼츠만 스피드 디스트리뷰션. 자, 얘는 그 뭐냐면은 그 어떤 기체 분자가 어떤 기체 분자의 속력이 분자의 속력, 어떤 기체 분자의 속력이 나타날 경우의 수 혹은 확률을 경우의 수 혹은 확률 분포 함수.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관련된 수식이 있거든요. 그 수식이 있는데 그 수식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보통 F로 많이 쓰고 V 이렇게 쓴 다음에 대략 그 값이 4파이 하고 M 오버 2 파이 KB T 2분의 3승의 V제곱 2 마이너스 2KBT의 MV제곱 이렇게 표현돼요. 자, 그러면 저 수식은 외울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나도 못 외우니까 외울 필요는 없고 필요하면 문제에서 줄 거고요. 뭐 관련해서 교사가 미분, 적분 이런 거 하던가요? 안 했죠. 그러니까 안 했다면 그냥 저 수식이 필요하면 줄 거고요. 의미만 좀 알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의미를 좀 살펴보면, 자, 여기 요 V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면 속력이고요. 여기에 F라고 하는 이 함수가 이게 이제 확률이에요. 그래서 기체 분자가 어떤 속력을 가질 확률을 나타낸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때 여기에 당연히 이 T는 뭐겠어요? T는 온도고요. M은 그 입자의 질량입니다. 자, 그럼 이때
이 수식을 그래프로 그리면 그래프 결과가 이렇게 돼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래서 x축을 v로 두고 그 다음에 y축을 fv로 둔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얘를 그리면 제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럼 이 그래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속성을 외우고 있어야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 1, 이 그래프 속성. 자, 우선 첫 번째 1. 아래쪽 면적은 얼마죠? 이 그래프 아래쪽 면적 얼마라고 하던가요? 아래쪽 총 면적은 1입니다. 왜 아래쪽 총 면적이 1이에요, 상모가? 확률이니까요. 모든 확률을 더하면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원점 통과합니다. 항상 원점을 통과하는데 0,0이 항상 그 함수값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바로 정지에 있는 기체 분자가 있다 없다? 기체 분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왜 정지에 있는 기체 분자는 없을까요? 상목, 왜 정지에 있는 기체 분자는 없다고 가정할까요? 건희, 왜 정지에 있는 기체 분자는 없다고 가정할까요? 왜냐하면 분자 간 충돌이 계속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 분자들끼리 계속 충돌을 하고. 안 적어요? 안 적어요, 다들? 빨리 적어요. 어? 뭐라고? 손에 힘이 안 들어온다고요? 어제 공사장에서 벽돌 날랐어요? 손에 힘이 없어. 이런 사람이네? 응. 왜 그래? 허허이. 상국 씨는 손에 힘이 있어요? 어? 있어요? 그래, 그나마 다행이네. 아, 진짜. 후닥후닥 뻘뻘 해야지. 아, 이 사람들 진짜. 어? 축구는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갱수야서요? 아이들이랑 다 같이 봤어요? 그럼 쟤하고도 봤겠네? 상목이하고는 안 봤다고요? 왜요? 진짜로요? 아니, 그러면 볼 애들을 보고 안 볼 애들을 안 보고 그랬어요? 아니, 다 본 거 아니에요? 아, 방에서? 방에 TV가 있어요? 아, 휴대전화로? 보통 축구하면 모여서 보지 않나? 난리 났겠네요. 난리 났겠네요. 그렇구나. 성목이는 누구랑 봤어요? 성목이는 누구랑 봤어요, 축구? 혼자 봤다고요? 휴대전화로요? 휴대전화로? 그럼 아이패드로요? 그럼요? TV로요? TV가 어딘데요? 성목이 학교 안 갔어요, 그때? 그날 집에 오는 날이었어요? 근데 왜? 아, 몸이 안 좋아서. 자, 봅시다. 하여튼 그래서 이 그래프 속성이 첫 번째 이렇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건 바로 3.
온도가 증가하면 표준 편차가 커집니다. 자, 여러분, 어떤 그런 확률적인 상황에서 표준 편차가 커진다는 거는 정돈된다는 거예요? 무질서해진다는 거예요? 표준 편차가 커진다는 건 무질서도가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가 현재 온도가 T1이라고 할 때 만약에 또 다른 온도 분포 T2가 있다면 이 둘을 비교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좀 쏠려 있는 이 T1이 상대적으로 저온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오른쪽으로 좀 이동해 있는 이 T2가 고온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 이 그래프 상에서 온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온도를 또한 변수로 놓고 약간 저온 혹은 약간 고온으로 놓고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리면 그래프 패턴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비교를 할 때 약간 저온 조건에서는 왼쪽에 쏠려 있고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고온 조건에는 오른쪽으로 쏠려 나타나는 분포가 있다 라는 걸 꼭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 중요한 속성은 이 여러 가지 평균 속력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평균 속력, 우선 첫 번째가 VRMS예요. 자, RMS가 뭐 줄임말이라고 했어요? RMS가 루트 민 스퀘어라고 했죠. 그게 값이 뭐로 표현됐었죠? 3RT 오버 M의 루트 이렇게 됐었죠. 그게 지금 온도 T1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요쯤 여기가 VRMS라 해보자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근데 이때 이 VRMS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의미는 속력 V1을 어떻게 했었죠? 첫 번째 분자의 속력을 어떻게 했었죠? 제곱하고요. 두 번째 분자의 속력도 어떻게 했죠? 제곱하고 그 다음 마지막 n번째 분자의 속력도 어떻게 한 거죠? 제곱한 다음에 얘를 쭉 더해서 뭐로 나누죠? 그 입자계수 n으로 나누고 그걸 다시 루트를 취한 거거든요. 알겠죠? 자, 근데 이때 두 번째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에버리지 스피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에버리지 스피드는 말 그대로 산술 평균 속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V 바로 표현하고 의미가 뭐다? V1, V2 해서 VN N 나누어 루트 이렇게 표현되는 게 이게 산술 평균 속력이에요. 그럼 얘를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저기에 있는 이 분포를 이용해서 통계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그 통계학적으로 계산하는 거 안 했죠, 학교에서. 그러면 이제 결과만 외웁시다. ERT over M 이렇게 돼요. 얘 계산해 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분포를, 그러니까 요 결과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바로 요 좀 앞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에버리지 스피드가 대충 이 정도 있어요. 당연히 RMS 스피드하고 에버리지 스피드하고 어디가 조금 더 커요. 큰 값도 조금 더 커요. RMS 스피드가 조금 더 값이 크겠죠, 그렇죠? 루트 1.5배 정도 얘가 좀 더 크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평균 속력이 하나가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이때 여기서 또 하나 비교해서 나타나는 속력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 여기 줄게요. 또 이제 또 재밌는 게 the most probable speed라고 하는 게 있어요. the most probable speed. 그래서 이제 우리말 번역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빈 속력 이렇게 번역을 하고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V most probable을 줄여서 MP 이렇게 이제 많이 줄여 쓰거든요. 그러면 얘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최고 확률 속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 속력 확률. 자, 그러면 어떤 함수의 최대값 어떻게 구해요? 어떤 함수의 최대값은 미분에서 0 되는 점 찾으면 되잖아요. 물론 그게 뭐 최소값일 수도 있지만 뭐 여하튼 보통은 최대 최소는 미분에서 구하잖아요. 그럼 이 most probable speed라고 하는 건 바로 요거예요. 저기에 있는 저 FV 있죠? 얘를 V에 대해서 미분해요. 미분한 다음에 이 V의 자리에다가 VMP를 넣으면 그게 0이 될 텐데 저 미분해서 0 되는 점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구한 most probable speed가 얼마냐? ERT over M이에요. 그래서 그 값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요 극대값을 뜻해요. 요 극대값에서 요 속력 얘를 VMP. 그래서 이 맥스웰 볼츠만 분포에서는 어떻게 된다? most probable speed, average speed, RMS speed. 얘가 이 그래프상에서 같이 나타나. 알겠죠? 그리고 또 시험에 매우 많이 나오는 건 저온 조건의 그래프, 고온 조건의 그래프를 비교하는 거. 알겠죠? 성공하겠어요? 네? 알겠죠? 네. 네, 잠깐만요. 나 진짜. 이런. 성무 씨 대단해요. 자, 똑같잖아요. 오타라는 걸 알 수 있죠? 진짜. 성무 고마워요. 웬일이야, 성무? 응? 바로 요쪽 자리가 8이고요. 여기가 파이가 들어가야 돼요. 이건데. 하여튼 이거 계산하는 게 나오는데 내가 갑자기 이걸 써야 되는데 이걸 쓰면서 이걸 생각하고 이게 쓴 것 같아. 하여튼 뭐 요거는 교재에도 나오니까 이렇게 기억하세요. 어쨌든 크기 비교가 이게 제일 크고 그 다음이고 그 다음. 알겠죠? 됐다. 자, 그 다음 이제 뭐 해볼 거냐? 실제 기체 나오네요. 실제 기체 얘기 한번 해볼게요. 실제 기체. 자, 봅시다. 저기 줄게요. 준다잉. 줄게요. 자, 실제 기체라. 참고로 그러면 자, 이런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그래서 퀴즈. 지금은 대기 중 산소와 질소의 존재비가 얼마쯤 되죠? 대기 중에 질소, 산소, 기체 그 존재비 얼마예요? 1대 3이다. 근데 고생대에는 1대1이었습니다. 이 두 시기의 소리 속도 비 얼마일까요? 계산해 보세요. 시작. 얼마일까요? 계산해 보세요.
저거 서울대 입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교사도 저 문제의 존재를 알고 있어요. 자, 계산해 보세요. 얼마? 성욱씨 계산해 보세요. 그 멀뚱멀뚱 쳐다본다고 될 게 아니고요. 끌적끌적끌적 해야 돼요. 끌적끌적끌적 필필 해야 된다고요. 손으로 아이디어를 계속 써봐야 된다고요. 성욱씨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좀 멍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럼 평생 볼 수 없고 평생 발전할 수 없어요. 이렇게 멍하게 보면 절대 못 풀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끌적끌적끌적 뭔가를 써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와 관계되어 있는 뭔가를. 뭐 낙사라는 뜻은 아니고 지금 기체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럼 그 기체에 대해서 배운 것, 예를 들면 관련된 수식이라도 끌적끌적 적으면서 아이디어를 찾아야 돼요. 멍하게 보고 있으면 절대 발전할 수 없어요. 절대 공부 못해요. 잘할 수가 없어요. 상욱씨 알겠어요? 나하고 헤어지더라도 그걸 명심해야 돼요. 공부로 밥 벌어먹고 살려면 계속 손으로 끌적끌적 해야 돼요. 관절염이 있는 거예요? 좋아. 자,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생각은 이겁니다. 소리 속력하고요. 뭐가 비례할 거라고 보냐면 RMS 스피드가 비례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기 중에서 소리는 누가 전달해요? 기체가 전달하잖아요. 기체 자체가 빠르게 움직이면 그만큼 소리가 빨리 전달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난데없는 소리라고 하는 건 바로 그냥 이 RMS 스피드를 생각해 보라라는 얘기인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 RMS 스피드가 어떻게 표현되죠? 바로 3RT over M 루트 이렇게 표현되죠? 자, 근데 이때 뭐 그 비교를 할 때 당연히 이제 이 고생대나 뭐 지금이나 온도는 같다 이렇게 가정을 합시다. 온도는 같았다. 왜냐하면 고생대에 있던 동식물 중에 요즘도 있는 동식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억 년 전에도 있었던 동식물인데 지금도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있는 걸로 보아 뭐 온도는 뭐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을 것 같아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럼 이때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3RT 이 부분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3RT 저 부분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상수가 된다는 얘기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RMS 스피드가 누구와 관계가 있다는 얘기야? 분자량이요. 알겠죠? 근데 이 분자량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이 대기 성분은 단일 기체 성분이야 혼합돼 있어. 혼합돼 있지. 그럼 분자량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혼합돼 있으면. 그냥 단일 성분이면 단일 분자량을 구하면 되는데 섞여 있으면은 어떻게 구하면 돼? 섞여 있으면. 평균하면 되겠지, 평균. 평균 분자량을 쓰는 거야. 그럼 이따 상목 이 또 틀리기만 해봐라. 질소 분자량 얼마? 얼마? 단위는? 산소는? 산소 얼마야? 그렇지.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평균 분자량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 M이라고 쓴 다음에 지금 자, 지금 평균 분자량 얼마예요, 그러면? 얼마예요?
지금 평균 분자량 얼마예요? 자, 32인데 32가 나타날 확률은 얼마예요? 성목씨, 32가 나타날 확률이 얼마예요? 그렇지. 성목씨 대단해요. 잘했어. 5분의 1 더하기 28, 얘가 나타날 확률은 얼마예요? 그러면 5분의 4 계산을 하면 28.8 정도 나올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 대해서 고생대. 자, 고생대는 어떻게 되냐면 32가 나타날 확률 얼마예요? 1대1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1이고요. 28 나타날 확률이 2분의 1이라 이런 말이죠. 그럼 계산해주면 이 경우는 30이겠지.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따라서 VRMS 지금 분의 VRMS 고생대, 이 비를 어떻게 구하라는 얘기예요? 바로 평균 분자량인데 고생대, 평균 분자량인데 지금 한 다음에 루트, 이렇게 하라는 얘기겠죠? 맞나요? 그럼 이때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 30 나누기 28.8의 루트. 알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값을 뭐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도 되고요. 아니면 어쨌거나 1보다 크니까 소리 속도는 지금이 빠르다는 얘기예요? 옛날이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소리 전달 속도는 지금이 더 빠르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됐다. 어이히. 이게 왜 툭툭툭 떨어지고 그래. 아유. 자. 자, 그 다음 해볼 건 실제 기체. 자, 첫 번째 1. 이상기체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자, 이상기체는 크게 세 가지 성격이 나타나는데 이 성격 꼭 외워야 돼요. 이상기체는 뭐라고 했었냐면 자체 크기가 어떻다고 하죠? 자체 크기가 무시될 만큼 작다. 이렇게 가정을 해요. 그래서 무시될 만큼 작다. 말장난인데 쉽게 얘기하면 그냥 없다는 얘기죠. 스스로의 크기가 없다고 가정하는 게 이상기체다, 이렇게 봐도 좋아요. 그럼 이상기체는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건 입자 간 인력과 청력이 없습니다. 입자 사이에 인력하고 청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인력, 청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뭐도 나타나지 않냐면 위치 에너지도 없어요. 그래서 인력, 청력이 없기 때문에 이상기체는 그 시스템 안에 위치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상기체는 완전 탄성 충돌합니다. 그래서 완전 탄성 충돌,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어떤 충돌을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바로 충돌은 하는데 에너지가 보존되는 충돌이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했었죠. 요거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 5.2.
자, 5.2는 뭐냐면 적고 있어요? 적고 있죠? 5.2는 요거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처럼 행동하는 조건입니다.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처럼 행동하는 조건. 자, 리얼 게스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건이 잦죠? 잦죠, 건이. 어? 수능 잦은 것 같은데? 건이 리얼 게스 우리말로 뭐예요? 실제 기체. 자, 실제 기체. 그러면 실제 기체하고 이상 기체의 관계는 뭘까요? 실제 기체와 이상 기체의 관계. 응? 실제 기체하고 이상 기체의 관계는 뭐예요? 서로 반대죠, 반대. 그러면 이상 기체를 이렇게 정하면 실제 기체는 뭐겠어요? 실제 기체는 자체 크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입자 사이 인력 청력이 있다. 그리고 완전 탄소 충돌 안 한다 이런 거죠. 알겠죠? 그런데 묘하게도 어떤 특별한 실험 조건에서는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럼 그게 어떤 경우냐?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외우세요. 바로 저온 앤드 고온이에요. 뭐야? 저압 첫 번째 1이 저압이에요. 굉장히 중요해 이거. 아주 중요해. 근데 이 저압은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혹은 저압이라고 해도 좋고요. 혹은 그릇 부피, 기체가 들어있는 그릇 부피가 매우 큰 조건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압력이 낮다나 들어있는 그릇의 부피가 크다나 의미상 같거든요. 그래서 압력이 낮다라고 해도 되고 부피가 크다고 해도 되고 그렇죠? 들어있는 그릇의 부피가. 그러면 이때는 왜 그러냐면 저압 조건이거나 기체 분자 간 그 뭐냐면은 부피가 매우 커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분자 간 평균 거리가 멀어집니다. 저압 조건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분자 간 평균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분자 자체 크기와 분자 간 인력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압 조건이나 부피가 큰 조건에서는 그 실험 데이터가 실제 기체임에도 이상 기체를 굉장히 잘 따릅니다. 알겠죠? 꼭 기억하세요. 저압. 원전 중에 자, 그 다음 두 번째 2.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고온이에요. 고온. 온도가 높은 상황을 뜻하는 거죠. 그럼 이 고온은 이제 왜 그러냐면 고온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운동 에너지가 커지겠죠. 그럼 고온 조건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뭐냐면은 이제 그 운동 에너지가 매우 커지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위치 에너지를 무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 비율이 커지니까 역학적 에너지에서 위치 에너지를 무시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고온 조건에서도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처럼 행동을 잘 할 수 있어요. 상무 알겠죠? 알겠죠? 네. 자, 그 밑에 여기에서 이것으로부터 또 하나 알아둘 거 바로 이겁니다. 5.3
바로 컴프레션 팩터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컴프레션 팩터. 자, 우리말 번역은 뭐냐면 바로 압축인자. 압축인자라고 해요. 자, 압축인자라고 하고 보통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Z라고 쓰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로 PV over nRT 이렇게 표현합니다. 건이야! 아이고 재밌어. 아이 재밌어. 건이야 힘내요. 건 약간 서 있을래요? 어? 이거 어떡하지 건이? 완전 재밌어. 자 보세요. 압력 부피 그 다음에 N이 뭐예요? 건이야 N 뭐예요 N? 몰수 T는? 온도. 자 그래서 압력 부피 몰수 온도를 나눠서 압축인자로 정의를 하는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정의예요 정의. 자 근데 이때 얘가 다르게 또 어떻게 표현되냐면 PVM RT 이렇게 표현되기도 해요. 그럼 이때 이제 여기서 새로운 표현이 나오는데 VM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죠 상모가? 그럼 저 VM이라는 표현을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바로 여기 있는 부피하고 몰수 요 사이를 이렇게 치환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때 하나 알아둘 건 바로 여기 있는 요 놈이 요거예요. 해서 얘는 이제 몰러 볼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몰러의 뜻은 1몰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단위 1몰당 부피를 VM이라고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식 표현을 이렇게 해도 되는데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이게 조금 더 깔끔해 보여서 물리학자들은 이 표현을 더 많이 쓰고 화학책에는 이 표현이 좀 더 나오고 뭐 그래요. 근데 뭐 다른 건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똑같다. 그럼 이 컴프레션 팩터를 이렇게 정의하는 이유는 이 값이 크게 두 가지 패턴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두 가지 패턴으로 나타나냐면 이 값이 항상 1인 것과 1이 아니게 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보이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때 여기에서 컴프레션 팩터가 항상 1이다. 그럼 그건 누구에 대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상기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1이 아닌 경우는 뭐겠어요? 2를 이상기체라고 했을 때 1이 아닌 경우는 실제기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성호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컴프레션 팩터는 실제기체와 그러니까 이상기체와 실제기체의 차이를 보여주는 물리량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컴프레션 팩터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조사된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으이씨. 자, 그럼 얘 같은 경우 5.3 자, 컨버션 팩터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 1 등온 조건 그 다음 여러 기체 종류에 따른
요 컴프레션 팩트 Z에 대한 압력의 영향,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뭐가 일정한 조건? 온도 일정하고요. 기체 종류에 따라서 저 Z가 어떻게 변하는지, 압력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볼게요. 그럼 패턴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비교 대상으로다가 항상 1인 녀석이 있을 수 있죠. 그게 뭐죠? 컴프레션 팩터가 항상 1인 애가 누구죠? 그게 이상기체라고 할 때, 실제 기체의 경우 패턴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 이런 패턴하고요. 두 번째가 이런 패턴.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럼 저것에 대한 사실은 분석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뭐 수학적인 분석 등등등 있는데, 지금 여러분 학교 교재에서는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겁니다. 첫 번째, 여기 요 네 군데의 어떤 성격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저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첫 번째 1. 자, 저 1의 의미가 뭘까요? 자, 저기에 있는 요 1 의미가 뭐냐면 바로 컴프레션 팩터인데, 모든 타입의 컴프레션 팩터가 1로 수렴하고 있죠. 맞아요? 파란 애도 빨간 애도, 그리고 흰 애는 당연히, 알겠죠? 어떤 조건에서? 압력이 0으로 수렴할 때. 자, 압력이 0으로 수렴할 때 컴프레션 팩터가 1로 수렴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것의 의미가 뭐겠어요? 바로 이유는 압력이 0으로 가는 거니까 이건 저압이죠. 바로 이 저압 조건에서 어떻게 된다?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에 수렴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까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적으로 행동하는 조건 중에 저압 조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 조건이 저기서 저렇게 실험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실험에서 저게 나타나니까 아까 저압이나 부피가 아주 큰 조건에서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적으로 행동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 알겠죠? 자, 이때 두 번째 2. 자, 2는 뭐냐면 이게 뭐다? 컴프레션 팩터가 1보다 큰 조건이에요.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1이 크다. 그럼 이게 뭐냐면 실제 기체의 압축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Z가 1보다 커지는데, 그러면 왜 실제 기체의 압축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때는 입자간 인력과 청력을 비교했을 때 어디가 크다? 청력이 더 크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는 힘이 강해져서 Z가 1보다 큰 값을 갖는다 라고 항상 가정을 하면 돼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는데 이렇게 그냥 외웁시다. 이 조건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인력하고 청력 중 어디가 더 커진다고요? 어디가 더 크다고요? 청력이 더 크다 를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여기입니다. 자, 저 세 번째는 컴프레션 팩터가 1보다 작은 구간이에요. 그럼 컴프레션 팩터가 1보다 작은 구간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있는 깜짝 깜짝 컴프레션 팩터가 1보다 작으면 얘 2번하고 3번은 서로 반대 조건이 되겠죠. 그럼 서로 반대 조건이 되니까 얘는
실제 기체의 압축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일어나는 조건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입자간 인력하고 청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비교하면 인력이 더 큰 조건이에요. 그래서 3번에서는 인력하고 청력을 비교하면 인력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그것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요 4번. 저 4번에는 Z가 어떻게 돼요? 1이 되죠. 1이 되죠. 그럼 잘 봐요. 1보다 클 때는 청력이 우세하고요. 1보다 작을 때는 인력이 우세해요. 그럼 1이 되면 누가 우세하겠어요? 1이 되면 누가 우세하겠어요? 1이 되면 인력하고 청력이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때 인력하고 청력이 여기서 같아진다. 그래서 4번에서는 인력과 청력이 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됐다. 그럼 여기서 뭐랑 얘를 일치시켜야 되냐면 퀴즈 자 1에서 4의 조건을 위치 에너지 그래프에서 매칭 해보시오. 자, 그럼 위치 에너지 그래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요거요. 위치 에너지의 거리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이렇게 생긴 그래프 있었던 거 기억나죠? 이런 그래프. 그럼 저 그래프하고 쟤를 매칭시킬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1번 조건 어디예요? 1번 조건 여기서 어디예요? 1번 조건 여기서 어디예요? 저 컴프레션 팩터에서 1번에 해당하는 곳이 이 위치 에너지 그래프에서는 어디를 뜻하는 거예요? 응? 그게 어디? 원점이라고요? 저 컴프레션 팩터 1번에 해당하는 조건이 이 그래프에서는 어디예요? 어디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문제예요. 아주 유명한 문제예요. 서울대 입시에도 나온 적이 있어서 학교 선생님 머릿속에 이 문제 있어요. 바로 1번 조건은 어디다?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그 다음 2번은 어디예요? 2번. 2번은 어디예요? 저기서 2번은 어디예요? 네? 자, 2번 어디냐면요. 바로 여기입니다. 자, 왜냐하면 위치 에너지 그래프에서는 그래서 이제 뭘 알 수 있느냐?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를 알 수 있거든요. 그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음수죠. 그럼 위치 에너지 그래프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일 때가 이게 바로 인력하고 청력을 비교하면 청력이 클 때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청력이 큰 걸 의미해요. 그럼 청력이 크다라는 게 어떤 조건이라고 했어요? 이 조건이라고 했죠? 그럼 3번은 어디겠어요? 3번.
3번. 3번은 어디냐면 뽀로뽀로뽀로빠 뭐 요런 조건인 거예요. 여기가 3번인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죠.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면 어떻게? 인력하고 청력 중 청력이 우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저기에 있는 마지막 4번은 어디겠어요? 상욱 씨 4번 어디겠어요? 4번이 어디냐면 여기겠죠.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인데 이때가 바로 인력하고 청력을 비교하면 같아지는 구간이죠. 그래서 저기에는 1, 2, 3, 4를 여기서 1, 2, 3, 4 이렇게 대응시킬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럼 잘 봐. 그게 아니고라도 처음에 이제 건이가 이게 그래프를 잘못 읽어가지고 해석이 살짝 헷갈렸잖아요. 그 해석을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잘 봐요. 요 주어진 그래프에서 x축이 압력이잖아요. 그죠? 압력이죠. 압력이잖아. 그럼 잘 봐. 왼쪽으로 갈수록 고압이란 얘기야? 오른쪽으로 갈수록 고압이란 얘기야? 이리 갈수록 고압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역으로 이리 가면 고압이에요, 저압이에요? 저압이란 뜻이겠죠? 자, 그런데 이 주어져 있는 이 입체 사이 거리 그래프에서는 봐봐요. x축이 분자간 거리거든요. 그러면 이 분자간 거리가 멀어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자간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건 저압이에요, 고압이에요? 분자간 거리가 멀어질수록 저압이에요, 고압이에요? 규이 뭐예요? 저압이죠? 그럼 얘는 이리 갈수록 저압이에요. 그럼 분자간 거리가 가까워지면 이쪽이 뭐란 얘기예요? 이쪽이 고압 조건이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순서대로 저압에서 고압으로 1, 3, 4, 2잖아요. 1, 3, 4, 2.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된다? 1, 3, 4, 2. 이 순서일 거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저렇게 1, 2, 3, 4를 저 각각의 그래프에서 이렇게 매칭시킬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예? 됐다. 그 다음 다 썼어요? 자, 빨리 쓰세요. 빨리 쓰세요. 빨랑빨랑 써. 어서 쓰시오. 어서 쓰시오. 다 썼어요? 규빈 사진이라고 찍어 빨리. 영상 볼 거라고요? 알았어. 자, 그럼 이거 지운다. 지울게요. 자, 지우자. (5.4) 자, 5.4는 뭐냐? 바로 그 유명한 반데르발스 이퀘이션입니다. 자, 반데르발스 이퀘이션 이게 뭐냐? 얘는 실제 기체 상태 방정식 중 하나입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건이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몇 가지가 있어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몇 가지예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몇 가지? 응?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한 가지죠. 배운 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PV는 NRT. 실제 기체 상태 방정식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아주 다양해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문적인 책, 물리화학 책 이런 걸 찾으면 한 대여섯 개 정도 그러니까 소개가 되거든요. 근데 소개만 될 뿐 실제로 교육용으로 가리키고 시험에 출제하는 건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만 시험에 내요. 다른 건 시험에 내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이 노벨상을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노벨상 받은 주제인지라 교육용으로는 얘만 가리켜요. 그래서 그 결과를 좀 보시면 이렇게 자, 이렇게 표현되는 게 바로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입니다. 그런데 얘를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위아래 두 수식은 다른 수식인가요? 같은 수식인가요? 위아래 두 수식은 완전히 같은 수식입니다. 같은 건데 조금 더 예쁘장하게 표현한 게 이겁니다. 자, 뭐냐면 여기 n이 뭐죠? 몰수죠? 몰수를 n을 나누면 똑같잖아요. n을 이렇게 딱 나눠버리면은 없어지고 약분되고 n분의 v가 될 텐데 n분의 v를 vm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상호씨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n제곱 밑으로 나눠서 vm의 제곱이라고 해도 되고요. 상호씨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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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때 여기서 이거에 대한 물리학적 해석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한데 이때 여러분 학교 교재에는 이렇게 간단하게만 언급이 되네요. 그래서 그 간단한 언급만 한번 살펴보면 이겁니다. 자, 여기 지울게요. 자, 여기 지운다. 자, 첫 번째는 1. 뭐냐면 저기에 있는 이겁니다. 기체 분자간 인력 보정항 A. 자, 실제 기체 분자는 서로 간에 인력이 있다고 했죠. 이상 기체는 없지만. 그래서 그걸 보정해 주는 항이 바로 이제 A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반데르발스 이쿠에이션은 외우세요. 상무씨 뭐라고요? 이 수식 외워요? 외웠어요? 상무씨 이거 외웠어요? 못 외웠죠? 외워야 돼, 알겠죠? 외워야 돼. 건이도 외웠어요? 규민이 외웠어요? 왜 당신만 못 외웠어? 자, 봐요, 알겠죠? 외워야 돼. 상무이가 저번 시험에도 공부를 열심히 안 했을 가능성이 있어. 스스로는 열심히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절대적 기준에서 보면 열심히 안 했을 수 있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상모가? 알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외우고 있는데 자기가 안 외웠다면 그건 열심히 했다고 얘기하기 어렵겠죠. 외워야 돼, 알겠어요? 외워야 돼. 어쨌건 자, 그러면 기체 분자간 인력 보정항 A가 여기 나타나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 이렇게 생각을 해줘요. 첫 번째 1. 실제 기체에 비해 이상 기체에 비해 실제 기체는 그 압력이 좀 작게 측정이 된다 라고 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측정되는 압력에다가 뭔가를 더해줘서 이게 이상기체적인 압력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P가 이게 실측 압력, 실제로 측정되는 압력인 거고요. 여기에 있는 P에다가 이만큼 더한 게 이게 바로 이상 기체적인 압력이다 라고 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 기체랑 비교했을 때 실제로 측정되는 압력은 약간 작기 때문에 그 실제로 측정되는 압력에 뭔가를 더해줘야 이상 기체적인 압력이 될 거다고 가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상수를 A라고 하고 이 A라고 하는 건 기체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외울 필요는 없고 뭐 상수를 외울 필요는 없고 뭐 그런 의미다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때 이제 이 녀석의 단위는 어떻게 되죠? 이 A의 단위는 어떻게 돼요? 상목 A의 단위는 어떻게 돼요? 응? 단위 어떻게 돼요? 건이야, A 단위 어떻게 돼요? 자, A의 단위는 이렇게 되겠네요. ATM 곱하기 리터 제곱 몰에 마이너스 2승. 자, 왜냐하면 A가 누구랑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어요? 압력이랑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죠.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애들은 부피가 단위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압력의 단위가 ATM이잖아요. 그럼 얘도 ATM 있어야 되죠. 근데 얘는 뭐로 나뉘어져 있어요? 부피로 나뉘어져 있죠. 그럼 부피를 나눠줘야죠. 알겠어요? 부피를 나눠줘야죠.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리고 이게 그냥 부피가 아니라 1몰의 부피이기 때문에 몰의 역수도 나눠줘야죠. 그래서 저 A의 단위는 저렇게 표현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자, 이제 두 번째 2. 두 번째는 B인데 B는 뭐냐면 기체 분자 실제 크기 보정항입니다. 이상기체와 달리 실제 기체는 자체 크기가 있다고 했었죠. 성목 기억나요? 그래서 그걸 보정해 주는 항이 저기 있는 B입니다. 그래서 B는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느냐? 자, 성목 B의 단위는 뭐예요, 그러면? B의 단위는 뭐예요? B의 단위는 뭐예요? 뭐라고요? B의 단위는 뭐예요? B의 단위는 뭘까요?
어떻게 될까요? 상목 B 단위가 뭐냐고요? 뭐예요? 크게. 그렇죠. 누구랑 단위가 같냐면 여기에 있는 VM이랑 단위가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리터 퍼 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B는 이 액체 상태 밀도로 액체 상태 밀도로 B 값을 근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카이스트 입시 같은 데서 되게 많이 나오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줄게요. 자, 예를 들어서 B,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H2O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H2O 밀도 얼마예요? 물일 때 밀도. 자, H2O에 보시다시피 액체 상태 밀도는 1이죠. 상목 단위가 뭐예요? 단위가 뭐예요? 규빈, 밀도 단위가 뭐죠? 바로 그램 퍼 뭐라고요? 리터요? 그럼 물 1리터면 1g이겠네요? 1g 퍼 리터요? 그럼 물 1리터가 이 정도인데 그럼 그게 1g이겠네요? 바로 1g 퍼 밀리리터죠. 아시겠죠? 그럼 액체 상태 밀도가 저러하니까 얘를 어떻게 이제 바꿀 수 있냐면 이렇게 1g 퍼 밀리리터를 그럼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때 얘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때 여기에 있는 18이 뭐예요? 분자량이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몰수죠?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눴으니까. 그럼 이때 얘를 계산하면 뭐가 나오느냐? 계산한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리면 0.018 리터 퍼 몰이 나오죠? 맞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바로 요것이 B와 비슷해져요. 정확하게 같은 건 아니고요. 비슷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실험적으로 저기에 있는 H2O의 B값이 얼마냐면 대략 0.03 정도가 나와요.
그거는 여러분 학교 교재에 나오죠. 그래서 몇 가지 기체들의 반대를 상수라고 해서 거기 비해 보시면 0.03 0.03049라고 H2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찾았어요? 그럼 그 0.03이 저긴 0.018과 같다는 건 아니고요. 꽤 비슷한 값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알겠죠? 물론 0.018하고 0.03하고 어디가 더 커요? 어디가 더 큰 값이에요? 어디가 더 커요? 저기는 0.03이 조금 더 크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 H2O는 완벽하게 액화가 된 그러니까 여기 있는 0.018은 완벽하게 액체가 된 상태에서의 자체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뭐냐면 여전히 기체로 있을 때의 자체 크기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 크기가 어떻게 될 거냐? 여전히 기체로 있을 때의 자체 크기가 조금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이스트 입시에서 뭐가 나왔었냐면 저렇게 어떤 물질에 액체상 부피를 주고 액체상 밀도를 주고 그 액체상 밀도로부터 이렇게 그 비값을 대강 유추해 보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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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해.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거 한번 해봅시다. 아우 더워.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걸 지우고 자, 퀴즈. 질문에 답하시오. 자, 첫 번째 1 우선 A 값 비교. 자, 우선 첫 번째 1 H2 N2 CO2. 자, 어디로 갈수록 A 값이 더 커지겠어요? 당연히 이거 이번 시험 나와요. 알겠죠? 이번 시험 무조건 나와 이거. 자, 어느 쪽으로 갈수록 A가 더 커요? 상모 어디로 갈수록 A가 커요? 이번 시험 나와요. 학교 교재도 있고요. 그럼 교사가 이거 시험에 낸다는 거 아니에요? 자, 어느 쪽으로 갈수록 커져요? 어느 쪽으로 갈수록 커져요? 규빈 어느 쪽으로 갈수록 커져요? 이리 갈수록 커지죠. 왜죠? 상목 아니 뭐야? 건이 왜 그래요? 어? 왜 그래요? 이 시험에 나온다니까. 왜 그래요? 바로 이거겠죠. 분자량이 커지면 뭐가 커지죠? 분자량이 커지면 뭐가 커지죠? 어? 건이야, 분자량이 커지면 뭐가 커지죠? 바로 분산력이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소보다는 질소, 질소보다는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이 커지죠. 그럼 분자량 증가에 따른 분산력이 커지면 분산력이라고 하는 건 자, 또 물어볼까요? H2 분자량 얼마죠?
2. N2 얼마죠? 28. CO2 얼마죠? 44. 그러면 분산력이라고 하는 건 분자 간 인력이에요, 분자 간 청력이에요? 분산력은 분자 간 인력이에요, 분자 간 청력이에요? 분자 간 인력이죠. 그 분자 간 인력이 커지니까 이 순서로 갈수록 A 값이 커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2. 그냥 딱 여러분 학교 교재에 나오는 것만 얘기를 해요. 그럼 거기 보시면은 자, CO2 그 다음에 NO2. 자, 이건 어디가 더 크냐면 NO2 쪽이 더 크거든요. 이건 왜 그래요? 이건 왜 그래요? 이건 왜 그래요? 이건 왜 그래요? 이거 학교에서 수업 안 했어요? 학교에서 이거 안 했어요? 안 했다고요? 진도를 안 나간 거예요? 아예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진도를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여기는 시험 수업 안 한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그럼 그 시험 안 낸대요? 근데 교재는 있는데 수업을 안 했다고요? 그리고 더 이상 학교 수업 안 해요? 그럼 여기 시험 낸대요, 안 낸대요? 낸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수업을 안 했는데 시험에 낸다고요? 수업을 안 했다고요? 근데 수업을 안 했으면 시험에 낸대요, 안 낸대요? 거참. 얘 분자량 얼마예요? 44죠? 얘 분자량 얼마예요? 46이죠? 그럼 이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1. 분자량이 서로 차이가 심해요, 비슷해요? 자, 아까는 2, 28, 44잖아요. 그럼 저렇게 되면은 분자량이 좀 차이가 막 나죠. 그럼 이때는 44, 46이면 분자량이 어때요? 비슷하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분자량과 분산력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럼 분산력이 비슷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극성이 커지면 분자 간 인력이 커진다 라고 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량이 비슷해서 분산력도 비슷한데 이때 극성이 커지게 되면 분자 간 인력이 더 커지는 쪽이 NO2라서 이쪽의 A 값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여기서 CO2의 성격은 뭐란 얘기예요? CO2는 극성이에요, 무극성이에요? NO2는요, 극성이에요, 무극성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CO2하고 NO2 루이스 구조 그려봅니다. 시작. 저 둘의 루이스 구조 그려봅니다. 시작. CO2하고 NO2 루이스 구조 그려봅니다. 시작. 자, 봅시다. 건희. 규빈.
자, 루이스 구조 그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루이스 구조 못 그려요? 시작도 안 했네, 시작도. 루이스 구조 못 그려요? 건이 오늘 저녁에 왜 못 와요? 어. 잘 못하는데요. 이따 유기 얘기도 할 건데요. 이게 다 됐어요? 뭐 하여튼. 자, 이거 루이스 구조도 못 그려요, 여러분들. 근데 진짜 어? 얘는 진짜 암울합니다, 암울해. 이건 그리네요. 이건 그리는데 얘는 루이스 구조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질소에 홀전자가 있고 질소가 옥텟을 만족하지 않는 구조를 갖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요거 형식전화 어떻게 돼요? 예, 형식전화. 이거 형식전화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럼 이 경우는 이 탄소를 중심으로 각도가 몇 도예요? 180도여서 얘 쌍극점 모멘트 얼마예요? 얘 쌍극점 모멘트 얼마예요? 0이죠.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무극성 분자라고 하죠. 근데 얘는 보시다시피 꺾인 형이기 때문에 쌍극점 모멘트가 0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극성 분자죠. 아시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바로 CH4하고 NH3. 자, 저기서는 어디가 A 값이 더 커요? 이쪽이 더 크거든요. 이유는 여기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규빈, 저 이유가 뭘까요? 왜 NH3 쪽이 클까요? 성목, 왜 NH3 쪽이 클까요? 왜 클까요? 건이 왜 클까요? 어. 아는 게 없어 다들. 어? 아우 우리 다 이거 큰일 났네. 이게 다 배운 건데. NH3 분자는 서로 뭐 할 수 있죠? NH3 분자끼리는 서로 뭐 할 수 있죠? 뭐 할 수 있죠? 아휴,
수소결합이요. 그러면 수소결합은 강한 분자간 인력이에요? 약한 분자간 인력이에요? 수소결합 안 배웠어요? 했었죠? 수소결합 했었잖아요. 수소결합은 강한 분자간 인력이에요? 약한 분자간 인력이에요? 매우 강한 분자간 인력이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저 CH4하고 NH3를 비교하면 NH3에서의 분자간 인력이 강하기 때문에 A 값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 아이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B값 비교. 자, 아까 A는 무슨 항이라고 했었죠? A는 뭐라고? 압력 보정항이요? 기체 분자 사이 인력 보정항이라고 했죠. B는 뭐예요? 기체 분자 사이 크기 보정항이라고 했죠. 무슨 보정항? 크기 보정항이라고 했죠. 크기 보정항. 알겠죠? 그럼 여기서 H2, N2, CO2. B값이 어디가 더 커요? B값이 어디가 더 커요? 규빈아 어디가 더 커요? 어디가 더 커요? 건이 어디가 더 커요? 사무실 어디가 더 커요? 응? 오른쪽이요? 자, 어디가 더 크냐면 이쪽이 더 큽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상목 분자량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이건 뭐냐면 분자량이 크면 기본적으로 분자 크기가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B도 어떻게 된다? 이 분자량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 경향성하고 요 경향성이 같은 거죠. 그래서 분자량이 커져서 분산력이 커지면서 A 값이 커질 수도 있고 그 분자량이 커지면서 분자 크기가 커져가지고는 B 값이 커질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또 모르죠. 뭐 교재에 나왔지만 뭐 선생님이 또 시험에 안 낼 수도 있는데 교재에 나와 있는 걸로는 이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옛날 기출문제에도 이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살펴봐 주세요. 좀 쉬었다 하죠.